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상승할 테마로 순환매가 발생하는 것인지 조금 기대가 되는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기대는 저버리라고 있는 거죠. 네. 오늘은 마트에서 고객 사은 행사가 있어가지고 100% 당첨이라고 그래가지고 응모를 했는데 부푼 기대를 안고 당첨을 확인했는데 검은 통 나왔습니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달리 우리 시장도 상승에 동참을 한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매일 달라지는 것 같은데 조정이 끝난 것일까요? 조정이 아직 끝났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이를 것 같고요. 아직 몇 군데에서 약간의 불안한 요소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급락을 할 때 이평선을 뚫고 내려와서 다시 이평선을 올라가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 하루 만에 바로 뚫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끝날 때 이평선을 닫고 내려와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쭉 빠졌다가 바로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호재가 있었죠. 네. 하락 요인이 경기 둔화와 코로나 확산인데, 여기에 대해서 강한 호재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원인을 몰라요. 네. 어제 유가가 급등해서 $70를 넘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뭐 또 비트코인 결제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32,000달러까지 또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도움이 됐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번 코로나 확산은 걱정할 거 없다, 작년과 같은 봉쇄는 없다 라는 얘기가 많이 확산됐습니다. 네. 그럼 두 가지가 해소되는 거죠. 경기 둔화 우려할 때 제일 안 좋은 게 유가 하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유가가 급등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이제는 봉쇄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느 정도 좀 안도하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시장에서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예. 어제는 우리 시장이 왜 하락했는지 몰랐는데 오늘은 보니까 약간은 아직도 소외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2조 원을 매수를 했는데요. 하루에 2조 원을 매수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금액이 커져가지고 2조 원 매수가 종종 가다가 나타나긴 하는데, 2조 원 정도 매수하면 오늘 시장이 이 정도만 올라서는 안 되거든요. 10시 조금 넘어서 1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 오늘 그걸 보고 오늘 저는 50포인트 이상은 최소한 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겨우 30포인트 넘었습니다. 네. 주식은 뭐 코스피에서는 거의 매수를 안 했고, 코스닥에서만 뭐 한 2,500억 조금 넘게 매수를 한 것 같은데, 그것도 뭐 한 종목에 1,000억이 들어갔고, 나머지 반도체 업종에 한 1,400억 정도가 들어간 것 같은데, 매수세가 붙다가 멈춰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뭐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나라 환율이 안 떨어졌다라는 건데, 달러는 어제 조금 빠졌어요. 달러 인덱스가 93을 넘었다가 92.7 정도로 내려왔는데, 우리나라 환율은 여전히 1,150원이다. 예. 왜 우리나라만 계속 이렇게 좀 안 좋은지. 뭐 대만은 오늘 우리나라보다 더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일단 뭐 반도체가 부족이 이제 해소된다라고 하니까 반도체에서 발생하는 아주 큰 초과 수익, 이게 이제 사라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시장에서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대만이 제일 많이, 지금 반도체 부족은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비메모리 반도체. 그거는 대만에서 만드는 건데, 그거가 나오니까 이제 대만 시장이 그렇게 힘을 많이 잃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하락의 요인이나 부진한 요인은 반도체 부족 해소,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어제 유가 오르고, 그리고 비트코인 오르고 이런 거 좋았고요. 그리고 IMF가 세계 성장률 6%를 유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백신의 접종에 따라 가지고 그게 올라가는 나라들의 약간 변화가 있다. 접종률이 높아지는 나라는 빨리 올라갈 거고, 안 좋은 나라는 이렇게 자꾸 처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큰 호재는 기업들의 실적이었습니다. 코카콜라하고 버라이즌이 실적 발표를 했고, 그리고 치폴레 멕시칸 그릴이라는 회사가 급등했죠. 실적이 좋아가지고.
존슨앤존슨도 실적이 좋아서 올랐고, 네덜란드의 ASML도 실적이 좋았고, 그리고 그 회사는 3분기 실적도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주가 지금 많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반도체가 좋았는데,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그 반도체 장비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이번에 실적이 좋았는데, 3분기의 실적 전망치보다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게 낮았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외로 4%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또 좀 안 좋은 뉴스긴 한데 시장에 다행스럽게도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실적은 반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오늘 반도체 장비 쪽에 매수가 강하게 붙다가 멈춰버리는 것도 아마 그런 요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하여튼 뭐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사라지면 반대로 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유가 없는데 뭐 오르거나 내리는 거는 안 좋은 겁니다. 그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방역 조치를 그린 패스라는 거를 했었는데 그거를 다시 재가동한다. 이거 뭐 음성인 그거 확인서가 있어야 어디 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건데 그거 다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TSMC에서 소니를 위해서 그 일본에다가 팹을 신설하는 거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죠. 지금 이 시스템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말레이시아 락다운하고 그리고 중국의 파운드리 지원 축소 때문에 가격이 연말까지 계속 상승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있었어요. 네. 이런 거는 보면은 대만이 이렇게 좀 부진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런 뉴스는 조금 반도체 쪽에 악재라고 봐야 되겠죠. 네. 종합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했던 부분에서 해소가 있었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자산의 급락 이게 조금 해소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다. 그것 때문에 올랐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의 날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추세적으로 아직 다른 선진 시장의 반등폭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반등이 부족한 것일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반도체에 관련된 뉴스들, 실적과 그리고 가격 부분,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반도체가 조금 아침에는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붙었었는데 그 이후로 매수가 약해지는 소재 쪽만 좀 많이 올랐어요. 소재 쪽만 하나 머티리얼즈나 TCK 그리고 뭐 원익 QNC 이런 쪽만 이렇게 상승이 쭉 유지되는 그런 흐름이었고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좀 부진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상승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반도체도 그런 부분이 있고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어제 20년 미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이 금리가 1.89%예요. 이게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많이 떨어졌고 어제 미국채 금리가 우리 시장 어제 마칠 때 1.21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끝날 때 1.29였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입찰이 있었는데 입찰 금리는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입찰을 하고 나니까 금리가 이렇게 확 오르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이번에도 그런 것 같은데 캐나다 10년물도 어제 입찰이 있었는데 1.29%, 독일 30년물은 0.03%로 입찰이 됐습니다. 선진국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낮은 금리로 이렇게 긴 장기물을 발행을 하는데 돈이 이런 때에 이게 채권을 엄청나게 발행을 해야 돼요. 발행을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갖고 있든지 해가지고 나중에 지금 그래서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인프라를 아예 다 교체를 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싼 금리의 돈으로. 예. 이걸 못하면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반대를 하는 그 공화당이나 뭐 이런 쪽이 있잖아요. 네. 단지 반대편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데 이거 바보들이 되는 거죠. 네. 하여튼 뭐 그런 뉴스들이 있었고 그리고 GM이 또 반도체 부족 때문에 공장 2곳을 다음 달 2일까지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실적이 조금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네. 근데 상당히 높은 실적입니다, 이게.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 65개 기술을 정해가지고 거기에다가 2조 원 넘게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 오늘 피치 그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를 유지를 하고 안정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다 내렸거든요. 의견을 하향을 했어요. 선진국들 다 전부 다. 근데 우리나라만 유지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 뉴스를 언론이 우리나라 언론이 두 방향으로 보도를 하는데 한쪽은 이게 좋은 쪽으로 AA-를 유지하고 안정적이라는 그 좋은 쪽으로 했다 이렇게 했고 한쪽은 잠재 성장률을 2.5에서 2.3으로 낮춰가지고 엄청나게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언론들이 좀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면 좋은데. 네. 그리고 한 가지 안 좋은 뉴스는 지금 폭우가 많이 내려가지고 독일도 지금 폭우가 내려가지고 홍수 나가지고 한 200명 정도 사망했다고 얘기를 했고 중국도 지금 홍수 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정저우라는 곳에 거기에 폭스콘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케아 있고 닛산 있고 뭐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 홍수 때문에 공장에 시설 피해는 없는데 사람이 출근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공장 가동을 못 했다. 예. 이거 애플의 생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뭐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 하여튼 반도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뭐 그런 뉴스들이 있었다. 예,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오늘 중국도 어제도 리튬 배터리 반도체 뭐 이렇게 올랐는데 오늘도 또 올랐어요. 그쪽들이. 예. 뭐 이런 부분은 큰 악재는 아닌 것 같고 예, 시장에 영향이 없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등 이슈는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불안 요인이 모두 제거된 것인지 앞으로 발생한 변동 이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이슈가 2개 남았는데 그 2개를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실적은 지금 나오는 실적들 보면 거의 대부분 실적이 다 좋게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실적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 같고 S&P 500의 실적 기대치가 65%가 넘는다고 했으니까 뭐 그거에 대한 확인 작업에 따라서 주가가 뭐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어제 공화당에서 그 초당파에서 제안한 1조 2천억 달러의 인프라 법안을 반대를 해가지고 표결에 실패를 했어요. 네.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지금 이거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독일처럼 30년물을 0.03% 거의 뭐 제로 금리인데 네. 그렇게 발행해가지고 이거 왕창 바꿔야 되는데 공화당은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정치는 할 수 없습니다. 네. 일단 뭐 이런 것 때문에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만큼 이게 또 효과가 자꾸 축소가 되는 거죠. 안 좋은 거고 그리고 금리 쪽에 지금 불안 요인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하이힐드와 그 국채금리 스프레드하고 그리고 선진국과 이머징 국채 스프레드가 금리 차이거든요. 이 두 채권의 금리 차이인데 이게 지난 금요일 날 16일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하이힐드 쪽의 금리가 상당히 크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갔다가 20일 날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면 반등을 하면 이게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오늘 밤에 이 금리 움직임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채권 시장의 투자자들은 아주 예민하고 영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불안하게 움직이면 이게 나중에 시장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 지금 올라가는 거랑 전혀 상관없거든요. 네. 이 스프레드의 움직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근데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거는 나중에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알 수 있어요. 네. 그건 지금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지금 문제인데 추측을 해본다면 지금 방금 그 인프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이거는 근데 악재라기보다는 조금 상승하는데 동력이 부족해지는 그런 요인이고 어제도 얘기했고 지금 몇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금 부채가 22조 달러인데 지금 현재 부채가 28조 달러를 넘었어요. 이거 늘려줘야 되거든요. 늘려줘야 되는데 오늘 아까 보니까 뉴스에 뭐 연합뉴스가 나와가지고 뭐 디폴트 난다. 10월달, 11월달에 디폴트가 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디폴트 당연히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미국은 뭐 지금 달러를 다 60%나 전 세계 60%나 달러를 쓰고 있는데 미국이 디폴트 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고 문제는 이게 자꾸 질질 끌게 되면 주식시장에 변동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 정부가 행정부가 갖고 있는 현금이 한 7천억 달러 정도, 예, 그 정도 되기 때문에 현금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갖고 있으면 뭐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요거 2천억 달러로 줄여야 되거든요. 예, 2천억 달러 선으로 줄여야 돼가지고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셧다운 돼가지고 막 그 공무원들 월급 못 받고 연금 뭐 못 받고 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네, 뭐 그런 일은 생길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디폴트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뭐 걱정되잖아요. 네, 그게 분명히 통과는 되는데 예, 항상 정치는 보면 전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대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특징적으로 살펴볼 종목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실적 발표, 우리나라가 실적 발표가 좀 있었죠. 포스코가 2조 2천억 나왔었고, 그래서 올랐고요, 철강이. 그리고 어제 조선 쪽이 적자를 아주 대규모로 발표를 했어요. 네. 이 충당금 때문에, 이 철강 가격 오르는 것 때문에 충당금을 막 8천억씩 쌓아가지고 적자가 그만큼 발생을 했는데,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좋고, 이게 이렇게 충당금을 쌓았다는 얘기는 이 돈이 어디로 가냐? 철강회사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강 올라야 되겠죠? 예, 오늘 철강 올랐고, 현대차 실적이 1조 8,860억 달러, 60억이 나왔는데 1조 9천억을 예상했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살짝 밀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최고 실적이 나왔는데 오늘 많이 빠졌어요. 네, 많이 빠졌고, 유니드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지금 반기 실적이 작년 1년치를 넘었어요. 네. 그러면 이 회사의 주가는 많이 올라야 되겠죠. 네. 시가총액이랑 지금 이번 분기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한 15% 정도를 넘어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랑 따져가지고 시가총액 따져가지고 보면 지금 유니드의 상승 흐름은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실적 나왔는데 이것도 반기 실적이 작년 1년 실적을 넘었어요. 네. 그러면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되겠죠. 현대일렉트릭 실적 나왔고, 네이버도 실적이 좋았는데 근데 네이버는 1조 뭐 한 3, 4천억 정도 벌겠죠.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은 70조입니다. 70조. 네. 근데 뭐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얼마를 평가를 해주는지는 그냥 투자자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실적 나왔는데 계속 부진하다가 이제 실적이 조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양극재, 음극재 실적이 조금 높게 나오고 있고, 하나금융 쪽에 뭐 투자 쪽이랑 은행 쪽이랑 실적이 또 좋게 나왔다. 그래서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되면 이번에 나온 실적과 지금 현재 그 회사의 주가의 평가를 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3분기는 그럼 어떠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3분기에 대한 기대치가 살아있다면 주가를 더 높게 볼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역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게 뭐 우려사항인가? 네. 원래 이게 10년물이 있고 단기물이 2년물이 있죠. 근데 2년물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이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10년물은 지금 경기 상승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잡으려고 2년물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리죠. 그러다가 이게 역전이 돼버려요. 네. 역전이 되면, 금리 역전이 발생하면 경기가 이제 그 침체로 가는 신호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있고, 거의 뭐 정설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기준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높아진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투자를 방해를 하는 겁니다. 경기가 확장되는 걸 얘가 방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경기가 꺾여야 되겠죠. 이게,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 중앙은행이 경기가 이제 침체가 아니라 정체하다가 꺾이는 시점에 금리를 인하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단기물, 2년물이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다시 원래 상태대로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거겠죠. 네. 흐름상으로. 그럼 이게 역전이 되면 당연히 정점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금리 역전을 보면 원래 투자를 하는 방법에서 잘못된 방향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 쇼크를 주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조심해야 되고, 지금은 사실 뭐 전혀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 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IT에 대해서 반도체나 지금 오늘 IT 쪽에 매수가 많았는데 어느 쪽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아주 고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컴퓨터가 발전하는 단계를 생각해보고 지금 스마트폰이 거의 뭐 용량이 지금 컴퓨터를 앞질러 가고 있는데 스마트폰의 가격이 노트북보다 비싸요 지금. 예, 컴퓨터를 우리가 들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한계에 부딪히니까 삼성전자가 접는 거를 만들어냈어요. 예, 접는 거를 만들어냈더니 전문가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라고 했냐면 이 접는 데 들어가는 힌지를 사라고 얘기를. 예, IT 전문가들이. 네. 한계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폴더 이런 거, 예, 전혀 필요 없어요. 이게 어느 쪽으로 발전을 봐야 되냐면, 이제 이 스마트폰의 용량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클라우딩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요. 모든 저장이 클라우딩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통신이에요. 통신. 모든 전자기기가 통신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게 위성통신. 5G, 6G, 뭐 양자통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통신이에요, 통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내가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의 용량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통신만 빠르게 되면 돼요.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차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통신이에요. 예. 여기서 클라우드에 수많은 차량의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이 클라우드에서 슈퍼컴퓨터가 분석을 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대처 방법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버퍼링이 발생하면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예. 제일 중요한 건 통신이에요. 그래서 통신 안테나, 통신 부품 그거 아닙니다. 통신사예요. 통신사. 예. 이게 제일 중요한 변화다.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변화다. 오늘은 강조하고 싶은 게 통신입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밤까지는 뭐 큰 변화가 아직은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빨리 환율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